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살아남은 아이를 연출한 신동석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좀 영혼이 길게 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집에 가신 후에도 며칠 후에라도 그 성철, 이수, 기현이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나면은 그럼 영화 만든 사람으로서는 정말 좀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아이에서 미숙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여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공연도 하고 가끔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났던 경험들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관객분들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내서 와주시고 집에 안 가시고 저희를 함께 얘기 나누려고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어떤 영화에 출연했을 때보다 훨씬 자랑스럽고 또 감동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이야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생각도 아니에요. 볼륨.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아이에서 기현 역을 맡은 성유민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지만 관객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기회고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얘기 하다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 바로 관객분들 질문 받고 감독님 배우님 직접 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 질문 아니셔도 괜찮고 영화 보신 소감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편한 마음으로 손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한 영혼은 남긴 영화를 보고 좀 가벼운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 뭐죠? 은찬의 아버지 책상에 법의학서 저기 감독님 성한 깨알처럼 있는 걸 보고 혹시 또 한 번 더 영화를 보시고 가기 위해서 이스터 에그처럼 또 깨알처럼 숨겨놓으시는 거 있으신지 궁금해서. 이제 미술팀에서 소품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름들이 다 스태프들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감사패에 나온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미술감독님 이름 썼고, 강화 군수는 이제 제작실장님 이름이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소품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제 다 저희 스태프들 이름이고요. 깨알같이. 저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 벽지 도배가 굉장히 이제 저희 영화에서 이제 중요한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철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잃은 어떤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형태로 그런 마음으로 도배를 하고, 그다음에 기현이 입장에서 뭔가 죄책감을 덮으려고 그래서 그 도배하는 작업을 잘 보여드려도 뭔가 관객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알아서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미숙이 이제 기현한테 이제 빵과 우유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미숙은 기현이 이제 도배해 놓은 벽지 안에 이제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 기현은 이제 여전히 콘크리트 안에 서 있죠. 그때 이제 그 배경에 따라서 기현은 여전히 어떤 다시 죄책감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 그 장면에서 그다음에 미숙은 기현이 도배한 자리에 섬으로써 기현한테 마음이 좀 더 끌리는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또 감상이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잠깐. 네,
아, 네. 좀 성급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돌 떨어지는 씬 있잖아요. 그 장파에서 그 씬이 좀 죄책감을 덜어드리는 그런 씬인지 의미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거는 이제 죄책감으로 읽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어떤 그 기현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 사람의 짐, 고통 이런 것들이 덜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작은 돌멩이만큼의 어떤 위로가 이 세 사람한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라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영화 보시고 감상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아니 그냥 네. 질문을 드리는 거야. 별로였나? 저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감독님 성함 영화를 봤는데 감독님 누군지 모르고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 보면서 특히 이제 여성 감독님인지 느꼈거든요. 어떻게 그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면 원래 그렇게 만드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인물의 감정이 굉장히 그 관계가 중요한 영화라서 그런 것들을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제가 또 어쨌든 이 인물들의 고통을 그냥 뭔가 이렇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으로 관객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게 그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의 고통에 어떠한 거리감으로 다가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 거리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되게 마이크 하겠습니다. 치셔주시면. 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세월호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치유되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빈군한테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많이 힘들고 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화의 주제 자체는 어쨌든 뭔가 사람을 잃는다로 시작을 해서 그 약간 제 나이 또래에서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흔치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3, 4월에 찍었는데 그렇지만 마냥 밝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힘들다보다는 뭔가 기현 입장이나 인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쉽고 그게 먼저였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아무래도 뭔가 감정이 뭔가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는 좀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재밌고 기쁘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엄청 마음이 힘들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뭔가 많이 그런 거 휘둘리진 않았어요. 네, 또 다음 말씀 해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좀 영화 보시고 뭔가 느낀 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좀 많이 먹먹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냥 감상이면서 질문이기도 한데요. 전 사실 그 기현이가 옷핀을 이렇게 달고 나오는 씬에서 사실 좀 울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을 조를 때 사실은 이 옷핀에서 너무 쳐주지 않을까? 살짝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까지 이렇게 가서 결국 세 사람이 엉키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서 이제 엔딩 가서 이 엔딩도 참 좋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혹시 이제 물이 좀 춥지는 않았는지 물속이 그리고 이제 그 오핀에 대해서 그게 혹시 뭐 이제 제가 너무 깊게 생각을 한 건지 네 감독님께 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기현이 성철하고 미숙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 도배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이 숙제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철하고 미숙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는 두 사람이 계속 생각하겠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들을 좀 이 소품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물에 추웠습니다. 저희 4월 말에 정말 막 얼음이 녹은 되게 찬 물이었고요. 근데 다행히 그 아토에서 배우들을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 물 밖에 큰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을 계속 받아주셔서 들어갔다 냉탕 온탕 이렇게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고 저는 사실 유빈이가 수영을 못해요. 근데 거기가 물살이 좀 센 데였어가지고 제가 되게 긴장을 했었어요. 혹시라도 자칫 뭐 잘못 있거나 물론 안전요원들 다 계셨었고요. 저는 그냥 함께 들어가서 엉키는 바람에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뭐 그냥 우리 진 사장님께서 그 뜨거운 물에 들어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나 곰탕 같아서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이렇게 튀기다가 또 들어가자 이렇게 대신 손잡고 들어가고 그렇게 서로 많이 보듬으면서 찍었었던 기억이 나요. 생각보다 제가 다 각오했던 것보다는 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웠죠. 이게 마지막에 뒤도는 장면 보면 저는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뭐지 장면 찍을 때 수영을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감독님도 계시다가 몰래 나가시기도 하고 내가 한참 수온이 가장 높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은 낮을 때. 낮을 때인가? 수은 낮을 때. 겨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음이 풀려서 그게 이제 차가울 때. 그래서 강물은 수온이 한철 이제 뒤늦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월 정도의 수온이 이제 4월, 2월 정도의 이제 날씨 온도가 추웠어요. 또 다음 지금 이쪽에 먼저 안경 쓰신 분 하고 그 다음에 셔츠 입으신 분 먼저.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주변 인물 중에서 준영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목에서의 살아남은 나이가 사실은 준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렇게 피해자로 사망하는 그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걸 부정하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장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라고 좀 보였는데 어떻게 묘사하시는데 중점을 두시는지 좀 준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두고 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피해자, 가해자 딱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떤 사건을 겪으면은 각자 반응이 있을 거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기 마련인데 준영이 같은 경우 원래 피해자였다가 이제 끝내 진실을 감추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변화하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 영화에서 이제 부부 시점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준영이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제한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준영이란 인물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일단은 너무 전형적인 캐릭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역할을 한 이제 박찬이라는 배우인데 찬이한테는 준영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떤 정보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그 아이한테 계속 좀 물어보는 식으로 했어요. 그 해석을 제가 너무 해석을 딱 해주면은 전형적으로 바뀔 것 같아서 준영이란 인물은 뭐 왕따를 당하는 애니까 뭐 그럴 법한 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이 생기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해석하는 방향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면은 제가 그것 중에 이거는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네, 다음으로 아까 선물하셨던 셔츠 저 어제 영동역에서 시나리오북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새 주인공이 함께 걸어 나가는 장면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어진지 궁금했어요. 그게 딱 한 컷이에요. 딱 한 컷인데 한 문장인데 원래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거는 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어쨌든 이 영화에서 제가 최대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사람이 관계가 이제 결말에 다다랐을 때 어떤 완벽한 화해나 용서로 다다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못할지라도 이 세 사람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컷인데 세 사람이 강에서 숲으로 걸어나가는 장면을 찍고 나서 이제 편집상에서 고민을 했을 때 너무나 그냥 완벽한 용서나 화해에 더 밝은 쪽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시나리오 때도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음 질문 저쪽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줄 모르고 저 아르바이트 끝나고 맞는 영화 시간 찾아서 심지어 10분 늦게 입장해서 왔는데 이런 자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처음 이런 거 해봐서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영화를 골라서 이제 보게 됐는데 보면서 아까 한 관객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세월호를 비롯한 많은 크고 이제 좀 안타까우면서도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남겨진 분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또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분들 삶을 이어나가셨는지 아니면은 포기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겉으로만 고민해봤지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 진심으로 느껴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해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고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세 분이 강에서 이제 걸어 나오신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지 인물들이 어떻게 됐을지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함께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은찬이 부모님과 그다음에 기현이는 아마 따로 이제 각자의 삶을 찾아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앞에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세월호 상사뿐만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 뭐 상품백화점이니 상품대교니 우리나라에 참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이제 사회적 책임이나 국가적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애도의 과정을 이렇게 조용히 어떻게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과정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이 영화에 좀 저도 현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는 제 얘기보다는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배우님이 너무 질문을 좀 돌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물어보셨지만 인터뷰를 보시거나 또 다른 집에서 보신 분들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영화를 하는 내내 되게 꿈을 많이 꿨어요. 세 사람이 잘 사는 꿈을. 되게 간절히 바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막 같이 장사를 어떻게 하고 내가 일을 어떻게 가르치고 막 이런 꿈들을 꿔서 조금 괴로웠어요. 근데 아마 미숙도 그러지 않았을까. 되게 기현에 대한 애정도 아주 순식간에 정말 크게 애정을 가졌었고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처럼 생각이 됐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게 머리는 뒤집히는데 감정이 아직 뒤집혀지지 않은 홍차와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낸 후에 만약에 같이 살았다면 불행해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서로의 상처를 헤집으면서 핥히면서 살아야지 않을까. 오늘 이제 집이하면서 유빈이랑 들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유빈이가 얘기하면 어땠을 것 같다. 그다음에 떨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좀 지켜봐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해피엔딩을 사실은 많이 바라겠죠. 근데 기현이 입장에서도 물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겠지만 미숙과는 조금의 기현이 먼저가 아니라 미숙이 먼저 연락을 하던가 해서 관계는 이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성철이 그런 짓을 해서 뭐 화가 나서 이런 게 아니라 성철한테 자기가 그만큼 뭔가 미움을 심었구나. 그냥 혼자만의 죄책감으로 같은 부부시지만 성철과는 잘 지내기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그래서 그렇지만 각자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각자의 삶을 또 잘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현은 도배를 그만큼 성철한테 죄의식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어쨌든 뭐 해결될 거라고 기대는 안 하지만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도배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 질문을 받을게요. 영화 참 잘 봤고요. 아무 정보 없이 왔다가 이제 주일이랑 교회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왔는데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제가 연예인을 보고 생각시가 짜주신 감독님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이고요. 이제 딱 영화를 시작하는데 저도 자식을 키워서 그런지 자식 아무리 의사자지만 저렇게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막 뭐라 그럴까? 자식이 이러는데 화내지 않고 막 억울해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근데 점점 보면 볼수록 감독님이 참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많은 영혼으로 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50이 넘었는데 연예인들 보는 거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의문이 감독님이 자식이 있을까? 여자친구분이 자녀분이 있을까? 여기 영화에서는 하나잖아요.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 나중에는 표현이 됐지만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품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식은 없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직 7살이죠. 그래서 사실 이 대본을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걸렸어요. 별로 안 하고 싶다. 너무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내 아이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미숙이라는 다른 사람이고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이른 엄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상이 굉장히 절제가 돼서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실은 당장이 아닌 8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 24시간 내내 울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북받치고 비명이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어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당사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고 감정이 엄청 막 이렇게 격해지고 이랬던 그렇게 눌러 담고 다시 이렇게 다독이고 이러면서 찍었었어요. 엄마로서만 보시기 되게 힘드셨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저는 이 시나리오를 딱 보고 덮었을 때는 그 먹먹하지만 어떤 위로 같은 걸 내 아이에게 뿐만 아닌 다른 모성애를 느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어서 이 영화를 선택하고 찍게 됐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꼭 이 말만은 해야겠다라는 분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마이크 드리려고 합니다. 없으시면 저희 감독님, 배우분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는 뿌듯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영화에서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 세 분들의 연기예요. 김여진 배우님, 손상 배우님, 황윤기 배우님이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고 제가 이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분들의 연기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적게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정말 괜찮으셨다고 하면은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해주시는 말씀 들으니까 내가 참 지금까지 배우로 살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두 줄 기사나 글로 봤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는커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숙을 연기함으로써 여러분께 어떤 아주 큰 상실이나 아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그래도 고스란히 전해드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희가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든다는 다 같이 만든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전에 작품을 할 때는 그냥 이 역할로서 동참한다, 동조한 어쨌든 막 자주 계속 붙어 있거나 현장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배우분들, 다른 선배님들 그리고 감독님부터 해서 스태프분들까지 다 되게 뭔가 영화 만드는 데는 다 같이 감싸고 영화를 입단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던 영화인 만큼 관객분들도 좋은 느낌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저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어가실 때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나이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직장에서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 아쉬우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